여기다 가자. 통일시장. 옛날 기분 날 것 특이하지? 같아. 옛날 그 엽전으로 바꿔서 그걸로 또 음식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이제 운동도 할 겸. 여기서도 먹는. 두 분 15,000원이 가장 적당해요. 15,000원, 7,500원씩 아. 예,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가자. 맛있게 가자. 드세요. 네.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자동이에요. 안 시켰는데도 막 노래해요. 아니 뭐 전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국민가요죠, 국민가요. 애들까지 네. 다 알잖아. 저거 사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니까. 뭔데? 응? 뭔데? 저 뭐 기름진 거. 꼬치 뭐 그런 거? 저런 게 맛있지. 부침개. 자기 부침개 먹을까요? 이거 산다. 이거. 사과다. 그거 저 부침개도 하나. 네. 부침개. 야 이쪽 안 탄 걸로. 안 탄 걸로. 살 게 너무 많아. 우와, 여기 그거네. 야채 그거죠? 밥 안 넣고 야채만. 네, 맞습니다. 이걸 살 걸 그랬네. 자기 좋아하겠다. 아 이거 하나 사. 분명히 이거 비치고 요거는 부추 시금치거든요, 선생님. 야 이런 걸 먹어야지. 사모님 중에 하나 네 그럴게요. 세개 이제 먹으러 가자. 저거 세 개라고 써 자, 있어. 배고파 이제 먹으러 가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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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으러 가자. 맛있겠다. 먹으러 가자. 그래도 내가 자기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이 야채도 좀 샀어. 솔직히. 야, 이 맛있어? 시켜도 어머니가 옛날에 만들어 주셨던 그 맛하고 똑같네. 아, 옛날 전통 그거. 전통 식혜. 내가 기름진 것만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아까 내려오면서 계단으로 내려왔잖아. 다리가 좀 불편하더라고 여기가. 자기 다리? 계단 보면 일단 겁이 나요. 무게중심이 흐트러져 계세요, 지금 봐도. 자세가. 또 오히려 그리고 또 올라갈 이제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무서우시죠? 저는 올라갈 때. 아 그러세요. 또 오늘 힐을 신으셔서 더 네, 불편하셨나 봐요. 신발 때문에 좀 불편했는데 올라가는 게 저는 불편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매콤해. 아니 어쩌다 먹는 거니까 좀 먹어. 아니 맛을 못 느껴 그런 거. 맛있다니까. 이런 게 더 맛있지. 그게 뭐가 맛있어.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게 맛있지. 하나만 먹어. 여기 중에 제일 맛있다 이게. 여기 중에 이게 건강에 제일 안 좋아. 제일 맛있어 이거. 제일 안 좋아. 그 다음에. 안 죽어. 하나 먹어봐. 안 죽어. 이렇게 먹어야 돼. 색깔.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가정집에서 어떻게 매일 그렇게 먹어. 힘들지. 이게 나오니까. 그냥 먹으면 순간 전립선까지 내려가게 해야지. 전립선 건강. 이런 게 맛있지 이런 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아니 문제 있어? 전립선에? 어디까지 내려가셔? 어디까지? 아니, 영양분이 이렇게 내려가게. 문제는 없는데 아직 건강하잖아. 전립선 그 크기가 조금 커졌대. 비대 약간. 아 진짜? 남자들 나이 먹으면 다 크게 좀 커지거든. 그러지 아무래도 사람은 다 늙어가.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해야지. 계속 커지면은
소변 누는데 이제 불편하고 그래.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게 계단을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게 실은 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김효선 씨 무릎을 검사해 봤는데요. 통증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씨의 무릎 MRI 자기 공명 영상 검사 사진인데요. 측면부를 보시면 그 연골판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찢어졌어요? 네, 너덜너덜하대. 그리고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 오른쪽 정면 사진을 보시면 연골판이 기시부란 부위가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내축으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 그래서 밀려 있는 상태니까 이게 결국은 덜렁덜렁 거리는 형태로 무릎을 움직이시고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나 내릴 때 이 부위가 자꾸 무릎 사이에 끼이면서 네.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아파요. 너덜너덜해. 끼인다고 하고.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위험 시그널 중에 고관절 질환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릎에 문제가 고관절 질환으로 이렇게 다 통칭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예. 김효선 씨 현재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한쪽 다리에 의지해서 움직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허리, 무릎, 발목까지 한쪽에 힘이 쏠리다 보니까 보행 시 약간 걸음이 불편해지죠. 아까 영상에서 약간 절면서 걸으시는 걸 제가 관찰을 했어요. 높은 거 신어서 그래요. 인정할 건 해. 그래 고쳐야지. 그럼요. 네. 그래서 보행이 불균형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근육에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안 쓰는 다리에 근육이 빠지는 거죠. 뼈는 길이가 같지만 근육은 강직이나 움직임에 따라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고관절도 근육 길이의 차이에 따라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틀어진 골반은 결국은 위는 척추, 아래는 다리로 이어져서 네. 신체 전반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걸을 때 통증은 물론 변비, 생리불순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 고관절 괴사 등의 심각한 질병 외에도 불균형한 보행 시 반복되는 마찰이나 힘줄의 염증들이 생기면서 근육을 손상시키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근막염, 활액막염 등과 같은 질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골반뿐 아니라 통증이 주변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또 될 수 있거든요.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검사를 전 선생님이 하셨는데 약간 그런 쪽에 어떤 증상이 좀 있으셨다고 했거든요. 허리 통증이요? 네. 허리 통증 없는데. 허리 통증이 전혀 그런 건 느껴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굉장히 꼿꼿하시잖아요. 예. 전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강진 선생님 처음 뵀을 때 그리고 저는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야 그럼 방송 나가서 건강 전도사로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뼈가 별로 안 좋다 하면 근데 또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 김효선 씨 정확하게 하라고 나만 그럴 수 없지. 아니, 자기는 정확하게. 자기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살살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어떤가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요. 네. 보여주시죠. 굉장히 양호할 거예요. 네. 빨간거 누가 저렇게 치나? 강진 씨의 MRI 결과입니다. 보세요. 측면부와 단면부를 검사했는데요. 네. 척추 협착증과 퇴행성 디스크가 확인이 됐습니다. 디스크가 이 추체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 뼈들 사이에 있는데 다른 디스크들은 이렇게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얀색을 어느 정도 띠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디스크인데요. 근데 4번, 5번 아래쪽에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네. 다른 곳에 비해 검게 띄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블랙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 디스크가 관찰되기 때문에 네. 현재는 통증이 없으실지 몰라도 위험성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 허리 아프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난리 났네요. 수분 섭취를 좀 해야 되겠네. 수분이 부족하니까. 수분 섭취입니까? 수분 근데 섭취로 통증은 되나요? 평소에 없으시죠? 지금 허리에. 허리 아프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블랙 디스크 자체로는 사실 통증을 유발하진 않아요. 디스크가 터져서
이물질로 인식이 되면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그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강진 씨의 경우에는 워낙 선생님 어디 가세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근육이 많으시잖아요. 아 근육이 있으셔서 그걸 아직 모르시는구나. 오른쪽 측면 단면 사진을 보시면 네. 뒤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받쳐주는 게 저게 근육의 단면이거든요. 근육이 굉장히 연세에 선생님 비해서 상당히 두꺼우세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긴 우리가 늘 그 뼈의 건강을 얘기할 때 근육이 항상 같이 동반되잖아요. 근육량이 많아서 일단 디스크가 블랙 디스크로 변해서 충격 흡수력이 약하지만 그거를 근육이 받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 그래서 되는구나. 근육이 중요한 거예요. 단면부를 보시면 실제로 디스크는 좀 튀어나와 있긴 합니다. 협착증도 있어서 좀 좁아져 있어요. 네. 하지만 워낙 근육량이 좋으니까 이 협착증 상태에서도 신경관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선생님께서 이제 척추 문제를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척추. 네.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방광과 그다음에 성기능, 발기부전 같이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좋겠네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강진 선생님처럼 네. 저랑 얘기를 할 때는 난 무슨 소리야 나는 건강해 이러는데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거든요.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뇨기 쪽은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겉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나이 먹으면 다 남자나 여자나 서러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해야지. 검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결과를 예. 자 결과 보여드리면서 한번 네.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피 검사랑 소변 검사랑 검사를 좀 몇가지 해보고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불편한 거 없어요. 선생님 정상이에요.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남성 호르몬이 이제 와. 남성 호르몬이 8.3이 나왔어요. 네? 8.3이 나왔는데 아까 정상 범위로 이제 3에서 9로 와. 나왔는데요. 저 높아요? 3에서 9는 저 정상 범위는 10대, 20대들 30대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땡벌 선생님의 나이와 비교해서 한다면 이거는 진짜 땡벌 중에 왕땡벌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뭐 땡땡땡땡벌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거리 이상의 그 강진 땡벌 선생님의 나이에서는 선생님. 그게 뭐 지금 뭐 진짜 아이고 인데요? 지금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안 지쳤어. 하나도 안 지쳤어. 외롭지 진짜 않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다들 저기 우리 제작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평균 남성이 몇 정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계속 서 계시. 강진 앉아, 속 없어 선생님 보여. 앉아. 강진 선생님 나이대에서는 사실 피 검사를 해보면 2점대, 3점대, 4점대도 보기가 힘들 그래요?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대단하시네. 근데 땡벌 이걸 유지하시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면서요? 추가적 다음 검사를 좀 보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자. 자, 보여주시죠. 계속 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소변 검사에서는 뭐 세균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소변에서 단백뇨라든지 혈뇨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상 유무가 없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다음에- 건강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피 수치로 전립선 네. 특이항원이라 그래서 여기서 끝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89로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도 정상이에요. 정상. 네. 당연히 이제 0에서 1 사이라면 참 좋겠지만 1.89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4 이상이면 우리가 전립선 암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실제로. 네. 왜냐면 4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로 암세포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살짝 높지만 그러면 높음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실천하십니다. 일단은 저거는 아까 추가로 검사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그냥 낮추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음 검사를 좀 보시면서 좀 네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인데요. 자, 보여주세요. 위험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나왔네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50살 전후로 해서 전립선이 15
밀리리터에서 20ml였던 게 이제 점점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뇨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방광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시는 연세기는 하신데 걱정되겠네. 위험한 건 아니죠. 자, 검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주세요. 자, 왼쪽 하단을 보시면 볼륨, VOL이라 그래서 볼륨이 있습니다. 47.69ml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상 수치보다 2배 이상 커져 있는 22. 소견이거든요. 물론 다행히 전립선 내에 종양이라든지 석회화라든지 농양이라든지 깨끗하시군요. 염증 소견 없는 깨끗한 전립선인 게 다행히. 확인됐고 네. 또한 보시면은 아까 궁금하셨던 소변 후에 잔뇨가 전혀 없으세요. 방광 기능이 아직 쌩쌩하다. 잘 살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요속 검사 결과도 있다면서요? 예, 보시면 요속 검사 결과 엄청 셀 보여주십시오. 거예요. 요속에 이제 그 배뇨할 때 소변, 속도. 예,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변빨 검사. 예, 물총으로 따지면 이제 소변빨 맞죠? 소변빨. 그래서 보시면 조금 소변 스타트가 약간 느립니다. 살짝. 물론 그날 소변이 많이 보시면- 마렵지가 않아가지고 좀 느렸어요. 예, 보시면은 1분이 넘어가서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30초 이상 되면서부터 소변 속도가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이 주전뇨, 배뇨 지연 현상인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아주 살짝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 속도가 이제 최고 속도가 피크점이 20에서 30 그 사이 언저리에 있죠. 20, 30 사이에. 네. 근데 정상이 원래 25, 30까지가 이상이 되는 게 이제 최고 속도 위치가 되다 보니까 최고 속도는 저게 방광이 짜줄 때의 파워를 의미를 하는데 파워 자체는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시경 검사도 진행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아이고 근데요 우리 남성들이 저런 걸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겁을 많이 냈는데 전혀 겁낼 게 없고 너무 편해. 근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하면 겁을 낼 수밖에 없는데 아주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 내시경 검사. 그래서 그런 걸 해봐야 돼요. 예전에는 아팠대요. 근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가늘게 잘 나온대요. 안에까지 들어가는. 설명 드릴 때는 기구가. 엄정도 선생님의 손이 아주 부드럽고 따뜻했던 또 제가 하나도 또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사 결과 보시죠.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실제로 이제 방광하고 요도 전립선을 들여다본 거예요. 요도랑 이거 다 전립선에는 당연히 그 안에 들여다봤을 때 이상성 소견이 없었고, 저 방광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뭔가 획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게 네. 보입니다. 저게 무엇이냐면 방광 근육을 얘기를 해요. 근육이요? 방광 근육. 방광 육주화 현상이라 해서 근육이 기둥이 생긴 건데 아까 선생님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방광이 기능이 자꾸 떨어지고 약해지면은 저 근육이 자꾸 두꺼워집니다. 근데 저 근육이 다 두꺼워질수록 원래 물풍선은 야들야들하고 신축성, 탄력성이 좋아야 돼요. 근육이 없어 보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근육이 없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짜고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50살부터 이제 자꾸 전립선이 커지게 돼요. 60대는 뭐 60%, 50대는 50%, 70대는 70% 정도대의 유병률이 있을 만큼 나이가 들면서 이제 커지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밤톨 호두 모양 정도의 아주 작은 전립선이 이제 호르몬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또 식습관에 의해서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요도, 빨대 같은 요도를 누르고 압박해서 결국에는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남아있기 때문에 또 보고 싶은 느낌. 이런 이제 배뇨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을 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전립선, 방광 건강이 필수적입니다. 강진 선생님이 몸 신체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젊으시고 또 120세까지 진짜 충분히 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방광의 기능과 전립선이 그 강진 선생님의 예상 수명까지 못 따라갈 것 같다는 좀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방광의 기능 자체는 전립선의 크기나 방광의 기능은 사실 강진 선생님이 나이 연세 때에 흔히 있는 정도의 기능이에요. 이상 소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오시면 일반 분들이 저 정도로 보이면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근데 10년, 20년 뒤부터는 증상이 나올 것 같아요. 네. 10년, 20년 뒤. 근데 강진 선생님은 지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50년을 진짜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서
방광과 전립선의 어떤 관리가 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70대. 네. 오늘 그 의학과를- 전립선 비대만 아니면 점수가 참 좋았는데.